반갑습니다. C 언어 프로그래밍 수업을 맡게 된 강우석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첫 시간부터 들어가게 될 건데요. C 언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대표적인 언어이고요. C 언어는 이제 다른 언어에 비해서 가급적 좀 옛날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시기에 가장 좀 추천드릴 만한 언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구조화되어 있고 좀 언어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C 언어 프로그래밍 이번 교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래밍 관심 있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 C 언어 프로그래밍 어떤 수업을 진행할지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C 언어가 무엇인지 C 언어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할 거고요. C 언어가 갖게 된 특징,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드릴 거고, C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컴파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종류에서는 어떤 특징, 어떤 이제 실행 단계를 통해 가지고 C 언어가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업 끝날 때쯤에 C 언어 개발 환경 구축하기 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C 언어 환경을 구축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C 언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많은 자바, 파이썬, 그다음 여러 가지 고랭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언어가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언어 있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개발된 언어고요.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초라고 하기에는 B 언어랑 그 다음에 그 전에 어셈블리어, 기계어 이런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저희 고급 언어라고 하죠. 좀 사람에 가까운 언어를 만든 첫 번째 언어라고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 언어는 어떤 배경으로 개발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1990년대에 개발되었던 운영체제들은 하드웨어 종속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음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어떤 단계라고 하면 예전엔 청군카드, 혹시나 프로그램 역사를 공부했었을 때는 순전히 고급 계산을 위한 언어였고, 단순한 계산 작업이라든가 단순한 움직임 작업 등 이렇게 이제 언어를 간단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종속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TV라든가 라디오,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이제 플랫폼에 맞춰가지고 각자의 언어로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언어의 통일성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훼손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벨 연구소라는 데서 데니스 리치랑 켄 톰슨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해서 최초에는 여러분들이 이 운영체제라는 거를 소위 말해 윈도우 같은 거죠. 운영체제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 운영체제를 여러분 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언어를 이제 처음에는 비언어라는 걸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새로 운영체제랑 언어를 거기 맞춤형 언어를 개발하는데요. 그것이 운영체제로는 유닉스라고 하고요. 서버 쪽이 유닉스라고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언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닉스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눅스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눅스의 전신이 유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신뿐만 아니라 보급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 언어는 처음에는 운영체제를 여러분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변화된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운영체제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먼저 2번을 먼저 얘기 드렸는데요. 이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C 언어 개발을 하려면 윈도우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안드로이드든 그 다음에 이 X는 아마 맥OS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눅스든 이런 부분들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윈도우를 설치하다 보면 실행을 하다 보면 C 언어 혹은 C++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가끔 뜨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경험해 보실 분도 계실 건데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윈도우에 C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이라든가 사용을 운영 이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구조화된 언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C 언어 이전 특징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특징과 대비되는 건데요. C 언어 이전에는 좀, 뭐, 언어를 두서없이 일을 한다고 하죠. 구조가 안 잡혀 있고, 그냥 우리 말을 길게 풀어쓴다. 뭐, 우리 친구끼리 대화할 때 마찬가지지만, 뭐, 두서없이 말한다.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문법과 체계가 없이, 그냥 뭐, 되는 대로 말한다. 갑자기 뭐, 이거 달라든가, 아니, 뭐, 이거 해줘. 이런 것들인데, 딱 구조 잡혀서, 이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주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된 언어라는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 함수라든가, 시언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반복문이라든가, 이런 것 좀, 시언어에서 이제 나중에 이 구조화된 특징들이 나머지 언어들로, 그 이후에 파생된 언어들로, 이후에 파생되거나 개발된 언어로 이 구조화된 것들이 계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C 언어가 거의 최초나 처음 이제 구조화된 언어들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 언어는 확장성이 좋고 표현법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좀 약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옛날 언어라면 C 언어가 진짜 옛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C 언어랑 이제 최근 나오는 이제 파이썬이라든가 요 개발이 좀 쉬운 언어랑 차이점이 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그 튜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C 언어는 이제 과거에 정확하게 하드웨어, 메모리 컨트롤이라든가 메모리 용량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옛날에 메모리랑 이제 기술적인 여건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용량의 문제라든가 뭐 속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하드웨어 프로세싱이라든가 이제 멀티스레드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컨트롤이 좀 가능하게 언어가 특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자바 같은 경우라 해도 자바는 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바 가상 엔진으로 컨트롤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C 언어는 좀 옛날 좀 초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장점으로 나온 거죠. 확장성이 좋고 표현법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내가 이런 세부적인 컨트롤도 C 언어를 통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버라든가 네트워크에서 C 언어를 좀 쓰는 이유가 보통 이런 통신 같은 거 할 때라든가 게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C 언어 C++ 개발을 할 때도 게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렉이 걸린다든가 실시간 처리에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전송 용량 처리라든가 이제 멀티스레드 처리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컨트롤 C 언어를 쓴다기보다는 사실 C++이나 C샵을 쓰긴 한데 이런 것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기서 좀 더불어서 C 언어는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개발 분야를 활용해가지고 뭐 특정 분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C 언어로 근데 개발 분야는 한정적이긴 합니다. 보통은 이제 운영체제라든가 네트워크 서버 쪽에 좀 많이 쓰는 인베디드 쪽에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그런 이제 생산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걸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대기가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 파일에 대해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C 언어뿐만이 아니라 뭐 소위 말해서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언어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 방식이 컴파일러 방식이 있고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쪽으로 또 듀얼 된 하이브리드 식으로 된 것도 있지만 일단 크게 보면 그렇고요. C 언어는 컴파일러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컴파일이란 분야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 최초에 우리가 코딩으로 작성하는 실행문을 작성하는 거를 소스 파일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소스 파일이라고 C 언어 확장자가 C라고 되어 있는 C 언어 파일을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그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하는 게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목적 파일을 일단 만듭니다. 목적 파일은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은 아니고요. 그걸 이제 해석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단계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링크라는 작업을 통해서 실행 파일, 우리 사용자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작업을 이 전체를 빌드라고 하는 작업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컴파일에서 링크를 바로 넘어가지는 않느냐면 자, 여러분들이 소스를 작업하다 보면 소스의 일부 수정을 할 때가 있고요. 내용을 이제 보관을 하거나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코드의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코드를 하실 때마다 컴파일이 다 처음부터 컴파일 링크를 다 같이 돌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즉 컴파일에서 바로 실행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 목적 파일이라고 하면 소스 파일을 딱 분석을 했었을 때 컴파일러가 소스 파일 컴파일 할 때 변경되지 않은 부분만 목적 파일로 추가로 만들면서 추가로 만들거나 변경하면서 좀 컴파일 과정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좀 노하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그래서 소스 파일에서 목적 파일로 바뀌는데 만약에 소스 파일에서 재컴파일 할 경우 목적 파일이 무조건 소스 파일 전체를 컴파일해서 다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소스 파일이 존재하고 있던 변경되지 않았던 부분만 목적 파일로 만들면서 혹시 컴파일 과정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게 또 나중에도 기법이 들어갑니다. 기법이 들어가는 게 이게 나중에 헤더 파일이라는 이제 좀 저희가 후반기 때 요 이제 좀 과정이 진행되고 수업을 할 건데요. 이제 헤더 파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목적 파일 부분을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개발 환경 구축하기 단계인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C 언어 컴파일러, 다른 말로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컴파일러라고 하기도 하고요. 통합 개발 환경, 즉 IDE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C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IDE는 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나 좀 가벼운 군에서는 데브 C++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많이 쓰게 되는 비주얼 스튜디오 계열을 좀 설치를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인터넷에서 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좀 확대를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소는 http 그다음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com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버전이 여러 개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요.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이런 버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학생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이나 학생 사용하는 거는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료 다운로드 진행을 하고요. 자,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다운로드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하시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고 뜨게 되실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린 인스톨러 설치를 하시고 요걸 지우시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유니티 개발이라든가 다른 개발을 할 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 통해 가지고 추가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C 언어 개발만 한정지어서 할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톨러는 계속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치 과정은 제가 잠깐 녹화를 중지를 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인스톨러 이제 다운로드랑 설치가 마무리되면 이렇게 저희가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게 화면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C 언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C++을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잠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왜 C++이냐? 저희는 C 언어를 하는데 C++이나 C 언어는 여러분 방식이 똑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C++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환경 설정하셔도 저장을 C로 저장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컴파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 체크되어 있던 제가 이제 ASP.NET 이거는 웹 개발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체크를 해제했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자, C++을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저희가 필요한 설정을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 어댑터 투 보스트 테스트 이거는 저희가 두 테스트 항목은 필요가 없고요. 이건 두 개는 체크를 해제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MFC 좀 감심이 있으시면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괜히 여러분들 용량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겠습니다. 혹시나 C++ NFC 개발을 원하신다면 요거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필요한 것들 이 최신 V 이 부분 있죠? 빌드용 요거는 반드시 체크되고 그래서 지금 테스트 부분 두 개는 제외하고 최신 V143 빌드 도구용은 체크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 아래쪽에 설치 부분
그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를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 작업과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래 지금 2019 버전을 개발 때문에 좀 설치가 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은 2022 버전 혹은 나중에 보신다면 2023 버전까지도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설치 과정 좀 걸리는 고로 요거는 잠깐 중단을 하고 설치가 다 되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네요.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재부팅이라고 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발할 때는 요 재부팅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시키는 대로 해야죠. 자, OK 버튼 눌러서 재부팅을 한번 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완료되셨다면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2022가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바탕화면에 안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작의 검색창을 이용하셔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2021을 실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1을 실행하시고 2021 실행하시면 화면 뜨시고 실행이 될 겁니다.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로그인이라고 뜨는데요. 이거는 로그인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관리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거는 건너뛰어서도 무관하기 때문에 전 지금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설정할 게 되어 있겠네요. 위쪽에 보시면 이거 개발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는데 개발 환경은 일반으로 두셔도 되고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어둡게 혹은 밝게 이렇게 설정 가능하신데 저는 어둡게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 테마 설정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둡게로 세팅하고 저는 시작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 실행 화면이 나오실 건데요. 그 중에서 밑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버튼 누르셔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뜰 거고, 릴리즈 정보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요. 새로운 기능, 그러면 X에서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첫 번째 파일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버전에 따라 솔루트 30개가 왼쪽에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오른쪽 나온 거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해서 프로젝트로 해서 생성해 주시고요. 자, 프로젝트 부분에서 저희가 선택할 게 윈도우 데스크톱 마법사를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과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관할 위치로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수업간에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부터 지정할게요. 찾아보기 위에 점 3개 누르셔가지고 자, 위치를 C 드라이버에서 폴더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마우스 빈 공간에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폴더 들어가셔가지고 저희는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C 드라이브 만드시고 C 드라이버 스터디 폴더 더블 클릭하시고 해당 내 PC C 드라이버 스터디라고 되시면 폴더 선택 이렇게 해주시고요. 첫 번째 테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그잼이라고 이렇게 일단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잼플 이그잼만 적으시고 그 다음에 만들기 버튼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이 하나 뜨실 건데요. 저희가 개발할 거는 콘솔 애플리케이션이고 처음부터 개발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 탐색기에 솔루션 탐색기에 지금 이그잼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지금 소스 파일이랑 헤더 파일 이게 폴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 C 언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작성할 건데요. 이제는 소스 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소스 파일 폴더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추가해서 새 항목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이 약간 C++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요. 여기 확장자가 .cpp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어떤 개발이? C 언어 개발이시죠. 그래서 이름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항목 부분에서
자, 이그잼 .c로 확장자까지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그잼 .c 되셨다면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새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빈 창이 이제 뜨시게 될 건데요. 자, 우리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나 써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C 언어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랑 같이 따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좀 잠깐 보시면 제가 슬래시 그 다음에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별표죠.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면 뒤에 부분 자동적으로 완성되죠. 이런 자동 완성 기능이 여러분들이 보통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에디터라든지 아니면 통합 개발 환경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저와 만드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 적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자동 완성 기능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in만 쳐도 밑에 키워드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화살표로 해당 거를 선택하시고 엔터키 누르시면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디터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include stdio 요 역시나 헤더 파일 확인되죠? 엔터 눌러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void main void 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하셔서 입력하시고요. 출력문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printf 갈로 하시고 쌍따옴표 hello c world. 프로그램 개발하시다 보면 무슨 헬로 월드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관행적으로 이 개발할 때 C월드 출력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자, 먼저 간단하게 구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랑 구조부터. 자, 먼저 위쪽에 있는 이 파란 색깔 된 거는 실행문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실행과 컴파일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우리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는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개발을 하실 때 혼자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뭐 여러 명이서 개발할 때 내 프로그램이 어떤 의도로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보통 앞쪽에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라든가 혹은 개발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 프로그램 명칭, 뜻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주석을 넣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코드에 대한 설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준다 라는 정도만 지금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샵 include 이 전처리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램 실행하기 앞서가지고 필요한 파일들을 지금 여기서는 stdio 즉 스튜디오라고 뭐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보통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여러분 출력물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용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들을 가져오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리한다. 전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void 요거는 비어있다는 뜻인데요. 이건 함수 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 void라는 단어 자체는 비어있다 라는 뜻을 보시면 되고요. main이라는 함수가 요게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갈로 된 부분을 함수 부분이 좀 중요한데 main 함수가 여러분 프로그램 C 언어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파일이 여기 있는 메인 함수를 찾아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함수들 종류들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컴파일할 때 찾아주는 게 메인 함수 안에 있는 걸 실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대신에 다른 글자를 넣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생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print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tdio에 포함되어 있는 출력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hello c world라는 단어를 출력하게 될 거고 이러한 함수랑 여러분들 프로그램 구문 같은 경우에는 끝에 세미콜론을 찍어주면서 요거를 프로그램 끝났다, 요 라인이 끝났다라는 걸 알려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출력을 하고, 자, 빌드. 자, 제가 아까 PPT 보여드린 것처럼, 먼저, 컴파일, 그 다음에 링크. 그 절차가 빌드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행까지도 있죠. 그럼 빌드를 얘기를 하면, 위에 빌드 메뉴에서 솔루션 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빌드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스 파일에서 그 다음에 목적 파일까지 그게 컴파일이라고 얘기 드렸고 그 컴파일 절차와 그 다음에 목적 파일에서 그 다음에 실행 파일까지 그러니까 즉 실행 파일까지 만드는 링크 절차를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절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 빌드를 선택하셨을 때 컴파일이랑 이제 링크가 같이 실행이 될 건데요. 컴파일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구문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 그래서 저의 문법 오류라고 하죠. 보통 이런 것들을 구문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 오류가 뜰 건데 지금은 빌드가 성공이라고 뜹니다. 자, 그럼 저 오류가 없다는 거죠. 컴파일 자체는. 그 다음 실행을 하게 될 건데요. 실행 자체는 디버그에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합니다. 디버기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류가 있었을 거나 문법적 혹은 이제 여러분 논리적 오류라고 하죠. 뒤에 나오는데 논리적 오류 같은 거 발생 혹은 뭐 여러분 프로세스 성능 같은 거 확인하실 때 디버깅 절차 중간중간 코드를 한 가지씩 실행하면서 하는 게 디버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그를 잡는다는 뜻이죠. 디버깅. 자, 그렇다면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이 선택하시고 디버그 절차는 지금은 생략할 겁니다. 나중에 디버그 항목에서 이거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단축키가 뭐죠? Ctrl F5번. 그러면 Ctrl F5번 눌러가지고 저희가 다음번에는 바로 빌드랑 실행까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파일은 문제가 없었고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누르셔가지고 정상적으로 Hello C World라고 뜨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창의 출력이 확인되셨다면 밑에 이제 우리가 메인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프로세스가 종료되었던 데 뜨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하셨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여러분 아무 키나 누르시면 이 콘솔 창이 닫아지게 될 겁니다. 자,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이 작성하시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여러분 문법적 오류라고 하죠. 제가 여기다가 구문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세미콜론 닫아주셔야 되는데 혹은 실수로 뭐 점을 찍었다든가 혹은 지우고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오류가 생기는지 단축키는 Ctrl F5번 그러면 컴파일 빌드 절차랑 그 다음 실행까지도 같이 마무리한다. 한번 눌러볼게요. F5번. 자, 지금 같은 경우 빌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먼저 문법 오류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지금 구문 오류라고 확인이 되실 거고요. 8번째 라인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8번째 라인. 그러면 줄에 찾는 거예요. 8번째 라인쯤에서 자, 지금 보면 8번째 라인에 선생님 아까 세미콜론 여기다 찍었다면서요. 프로그램이 안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읽어준 거예요. 여기 8번째 라인에 만났을 때 빨간색 줄 그려져 있죠. 아, 프로그램 라인에 끝내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읽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좋은 게, 즉, 통합 개발하기 좋은 게, 여기 구문 오류에 대해서 힌트를 좀 줍니다. 얘네들이 파악을 해서. 보니까, 세미콜론이 지금 중괄호 앞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빌드 성공한 거 아니죠.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선택하시고 이 부분을 세미콜론 부분 힌트를 통해서 아까 라인에 보셨죠? 라인에 힌트를 통해서 작성하시고 다시 Ctrl F5번 눌러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 설치하고 간단한 프로그램까지 마무리했고요. 해당 부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질문 창구 통해서 질문을 주시고, 자,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형, 여러분들이 자료형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그램, C 언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볼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도 관심 있으시면 배우시게 될 건데요. 자, 거의 최초의 프로그래밍이죠.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C 언어를 먼저 기초를 탄탄하게, 우리 수학의 정석처럼 C 언어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잡는다고 하면 거기에 발생된 소위 말해서 C-like 언어라고 합니다. C를 닮아서 만든 언어들, 파이썬이라든가 자바는 좀 개념 다른데 파이썬, C++, C# 같은 언어들, 이런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 언어를 탄탄히 저희랑 같이 배우는 시점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